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여름에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건강톡톡 생생톡톡 31화 물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동요 옹달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물과 관련된 톡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 어떻나요? 오랜만에 참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옹달샘. 사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음악 들을 때는 뭐 잠시 노래 듣는 타임이라서 화면을 안 내보내는데 네. 두 분이 너무 귀엽게 따라 부르셔서 제가 반은 내보냈어요. 아, 그랬나요? 아니 사전 논의 없이 아 네. 오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공부 좀 해오셨나요? 아이 뭐 공부까지 그냥 그냥 물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도 마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프로가 계속 공부하는 프로그램 된 것 같아요. 아 학고파야 학고파. 네. 우리의 그 기대 수명은 매년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65세 이상의 국민들이 평균 5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고도 하는 통계가 있고요. 국가가 아무리 의료복지를 늘린다고 해도 각 개인이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신의 건강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건강생태계 사업은 네. 이제 내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건강도 함께 챙기자라는 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이 건강해야 이웃도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2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아이 두 가지 저도 약 먹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40대인데 그렇죠. 약을 뗄래야 뗄 수 없죠. 아, 어떡하나? 저는 50대인데 하나도 안 먹는데. 그러면 살찐 사람 그래서 그런가?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물이 저희 약 먹을 때도 계속 물을 마시니까 그쵸,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물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건강 챙기는 걸로 물만 잘 마셔도 그렇죠.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물의 종류부터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시중에 보면 우리가 네. 다양한 우리 지금 앞에도 있듯이 다양한 네. 물들이 있는데 네. 그 종류도 다 다르죠. 그죠. 너무 많더라고요. 좀 요번에 이 방송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물들을 우리가 모두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샘물로 판매되는 물들의 대다수가 안반대 수층 지하수라고 쓰여 있던데 이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써여 있어요. 네. 거의 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봤는데. 네. 그게 써 있는데 보면 물에는 칼슘, 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네. 불소는 불 검출도 있고 아주 소량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알기로는 물
물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 그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물질들이 몸에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왠지 막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냥 미네랄 정도는 우리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저는 이제 과거에는 물을 많이 끓여 마셨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날도 더워지고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게을러지면서 맞아요. 이제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근데 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편리함에 의해서 그리고 예.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고 그냥 그쵸.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서 조금 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먼저 물에는 어떤 종류의 물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 가장 먼저 지하수가 떠오르는데 네. 지하수는 안반 사이를 흐르는 안반 지하수와 지층의 틈새를 통해 솟아나는 용천수. 총 용존 고용물 함량이 리터당 2,000mg 이상인 염 지하수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네. 안반 지하수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예, 그런 게 많다고도 들었고요. 또 미네랄 워터가 있는데 일반 생수에다가 규소, 아연, 망간, 셀레늄 등 그런 미네랄 성분을 주입한 물을 그 미네랄 워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미네랄 워터가 네. 인위적으로 주입한 물이라는 소린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보통 물에 무언가를 우리가 주입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시판되는 미네랄 워터를 하루에 네. 2리터 이상 마셔도 미네랄 하루 권장량의 15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안심 아닌 안심. 그리고 네. 우리 해양 심층수가 예, 있는데 네. 그거는 햇빛을 전혀 받지 않는 심해에서 퍼올린 뒤 네. 그 우리 염분을 용해 물질을 제거한 물이 해양 심층수니까 바닷물을 저 밑에서 끄집어 올려서 바닷물은 아닌 거죠. 완전 심해 물을.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이제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아주 쫙 깊은 곳에서 그쵸. 그렇죠. 예. 햇빛이 거기에, 안 들어오는 것이니까. 거기서 염분을 제거한 게 응. 해양 심층수다. 네. 그리고 해안 심층수가 물이 가격이 좀 더 높아요. 비싸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알카리수가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물이라고 합니다. 그 수소 이온 농도가 8.5에서 10인 약 알카리수는 소화불량, 위산 가다, 만성 설사, 장내 이상 발효 등의 증상을 다소 개선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하네요. 아, 알카리수가. 네. 네네. 또 요즘 많이 시중에 탄산수 나오잖아요. 네, 탄산수 많이 예, 이는 원수 자체가 탄산을 포함하고 있는 천연 탄산수와 일반 지하수에 탄산을 주입한 인공 탄산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에 산소를 인공으로 주입해 용존 산소율을 높인 물로서 일반 물보다 10배에서 15배 많은 산소가 들어있지만 네. 물은 위장을 거쳐서 네. 혈액이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마신다고 산소의 체내 흡수가 더 빨리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근데 다만 몸속의 세포의 산소 공급량을 조금 늘려서 생리 기능을 약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네, 그런 이렇게 많은 주요 생수들이 있다는 걸 알았나요? 아니 저는 사실 네. 그 생수사면서 해양 심층수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뭐 안반수도 모든 물들이 안반수네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인데 사실 물 맛이 다 똑같잖아요. 거기서 네. 미묘하게 다르긴 해요. 네. 회사마다. 그죠? 뭔가 그래서 나는 이것만 먹어, 나는 저것만 먹어 네. 이런 그 취향이 다 물 취향도 다 다르듯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저도- 물로만 보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 산속에 우리 약수터 가면 네. 떠오잖아요. 그쵸, 그런 예. 것처럼 예. 뭐 땅속 깊은 데서 산속 깊은 데서 퍼오고 네. 저 해저 저 밑은 데서 퍼오고 그런 물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걸쳐서 나온 물이라는 걸 생각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수도 있잖아요. 수도에서 나온 물이나 가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한- 수돗물이나 예, 그쵸.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거죠. 그쵸. 소독하는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수터 가서 물 떠다 먹어야 하는 거. 근데 요즘 약수도 그쵸. 믿을 수가 없는? 예, 그쵸. 예. 근데 이런 거를 포함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은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믿고 마시는 마셔야죠. 세상. 네. 근데 물을 진짜 꼼꼼 잘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알카리수가 좋다고 그쵸, 그거만 마시면 안 안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몇 해 전만 해도 탄산수가 탄산수, 완전히 그죠. 네. 유행이었잖아요. 탄산수 네. 제조기 기계가 엄청 많이 팔려고 그렇죠. 저희 그 시댁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로 밥을 지으면 맛있다고. 무슨 또 요즘 산소수 그것도 유행해요. 그러니까 물도 유행을 그러니까 이게 상업성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것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한테 맞는 물을 선택해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잠시 건강 정보 듣고 가겠습니다. 금천 체력인증센터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체력 측정과 상담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시까지 운영됩니다. 문의는 금천구 보건소 체력인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일찍 오셨나요? 피곤해 보이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챙길 건 챙기세요. 식사부터 하세요. 언제나 바쁘네요. 정신없어 보여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봐요. 빨리 전화하세요. 참 사는 게 힘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참 인생이 지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지. 근데 누가 밥을 사줘야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내 편은 어디? 여기? 오케이. 해가 넘어갔어요. 캄캄한 밤이네요. 할 일이 쌓였어도 챙길 건 챙겨야죠. 식사부터 하세요. 언제나 바쁘네요. 정신없어 보여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봐요. 빨리 전화하세요. 참 사는 게 힘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참 인생이 지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어두워진 그대 모습, 잃어버린 그대 미소. 오빠 모습 아니잖아. 이제 모두 날려버려요. 하나 둘 셋 혼자. 이제는 행복할 거야. 다 정말로 행복할 거야. 늘 옆에서 응원할게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참 인생이 지겹더라도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오빠 오빠 나는 오빠를 믿어요. 네,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요 생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어떤 게 좋은 물인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하는 모르고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또 예. 좋은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액과 유사한 그 pH 7.4에서 8.5의 물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할수록 완전히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미네랄. 네. 이쯤에서 퀴즈 타임입니다. 네. 우리나라 3대 약수는 뭘까요? 오색약수 그리고요. 그리고요. 너무 유명한 초정약수. 네, 그렇죠. 초정약수. 또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대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상봉약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봉약수 네. 아세요? 전 상봉약수.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다가 상봉터미널만 알아요. 아, 그 지명이죠. 네. 상봉터미널. 그렇죠. 거기서 네. 나는 약수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대의 우리나라 약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들 약수에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까 그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미네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미네랄은 인체 구성의 4%밖에 되지 않지만 이 미네랄이 없다면 우리 몸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미네랄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미네랄보다 네. 물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이 체내 흡수가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루 평균 물 2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전 그렇게 못하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저는 사실 물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계 보건기구가 제시한 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더라고요. 네. 200리터 200ml 8장 정도인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은 저 같은 병원 가면 많이 네. 마시라고 얘기는 해요. 네. 이렇게 몸이 건강해도. 근데 보통 그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네. 먹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0.5리터 이상 물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한꺼번에 마시는데. 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갈증 난다고 우리 벌컥벌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0ml 생수가 네네. 그래서 그거 어쩔 때는 1리터 못 마시고 500ml 갖고 하루 종일 마실 때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적게 마시는 거고 네.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그 500ml를 주르륵 마시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제가 항상 저녁 때 500ml 그 생수를 두세 개를 마시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낮 동안에 물을 못 마셔가지고 보통 근데 이게 안 좋다 그동안 안 좋게 물을 마셨네. 그러면 네. 몸이 띵띵 붓지 않아요? 그냥 그게 저는 그냥 습관화돼서 그냥 마셨다가 또 물을 너무 많이 낮에 못 먹은 걸 밤에 한꺼번에 네,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미련하게 진짜. 네.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 이런 것도 네. 이래서 제가 두통이 있나 보네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 저한테 나타난 증상이에요 정말. 나 지금 그걸 놀랐어요. 저녁에 마시지 말고 네. 낮에 쭉 나눠서 마시는 걸로. 그죠. 그러니까 마시는 양도 또 중요하지만 마시는 방법도 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또 차갑지 않게 물을 네. 마시는데 또 물은 식간 2, 30 간격으로 마시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중간에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라고 저는 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중간에 물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먹고 네. 나서도 한 30분 정도 있다 마시는 네. 게 좋은 거고요. 네. 또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 중 내 몸 그 사용법을 보았는데 셋둘 하나 건강법을 또 거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셋 아침 공복 자기 전 물 한 잔 마시기. 둘 식사 2시간 후 물 한 잔 마시기. 하나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마시기 등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보고 내가 이거 지키면 되는 거네. 네, 3일의 아침 건강법. 공복에 일어나서 네. 물 한 잔.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그렇죠. 네. 그리고 밥 먹기 2시간 전에 물 한 잔. 네. 전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침 공복하고 제가 식사 30분 전 이거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식사 2시간 전 물 한 잔은
근데 이건 TV에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고요. 다 모든 건 맹신하는 건 아니죠. 자신한테 맞는 방법 찾아서. 그래도 시도는 좀 해본. 그렇죠. 이게 좋다고 한 잔을 드세요. 한 아. 잔은 200ml 한 잔. 200ml만. 그래서 저처럼 500 이렇게 한꺼번에 드시면 근데 물은 물 그대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물맛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물맛이 싫다고 맞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갈증이 나니까 네. 생수를 마시지만 이제 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입마름 증상.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입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 한 모금 입에 올고 하다가 네. 넘기곤 하는데 음. 그렇지 않으면 이 생수를 그냥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그쵸. 저기가 그냥은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차 종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주변에서 보면 레몬수를 많이 네. 마시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물에 레몬 하나 띄워서 슬라이스해서 넣어서 먹고 다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넣어서 먹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좀 약간 이장 장애가 있긴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산성 레몬이 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근데 이제 그 차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물은 물대로 마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데 네. 이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방법. 봤어요. 예전에 TV에서 뭐 생수 과일수. 못 마시는 사람 나왔어요. 맞아요. 과일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래 먹어보도록 그거라도 하라고. 먹어야지. 그렇죠. 뭔가 수분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물같이 보면 오산이다. 물을 보약처럼 마셔보자는 또 말도 있듯이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네. 물을 안 마시는 남자가 나왔는데 네. 그분이 얼굴이 검해요. 그래 몸에 독소가 쌓인겨.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을 마시면 토한대요. 어. 그러니까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안 마시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이제 우리 네. 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네. 해독 작용이 있는 물은 체내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며 요즘 미세먼지 많았죠. 그렇죠. 그거의 독소를 체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네. 또 장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변비에 걸릴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독소를 배출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꼭 필요한 거죠. 다이어트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물은 0칼로리이면서 식간에 먹으면 또 포만감을 주어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요. 또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도와 섭취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체지방을 또 줄여주며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세 네. 번째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요. 혈액 중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순환이 어려워지는데 따라서 물을 잘 보충해주면 혈액과 조직의 그 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회복, 생리통 완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노화. 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갓 태어난 아기는 90%래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성인은 70%. 저는 근데 노인이 50%밖에 완전히 거의 안 반으로 된대요. 줄어드네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우리가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는 게 네. 모자라니까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는.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세포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에 탄력이 있으면 보면 이거 우리 얼굴 수분 크림 발라주 네. 그 겨울에 얼굴 그래서 당기는 것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라는 네, 아까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예. 추천한 양의 물만큼 좀 마셔줘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1.5에서 2리터.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 한국 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잠자기 전에 마시는 반잔의 물은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인체의 대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소비하게 되는데 갈증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게 되어 숙면에 방해가 되죠. 다만 잠들기 직전에 마시거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저처럼 마시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물 섭취를 그런데 제한해야 하는 질병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다 물- 좋은 줄 알았는데. 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강경화, 네.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는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앓고 있는 물을 제한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해당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요? 갑상선. 선 저하증. 또 반대로 또 충분히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음.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의 질환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를 권한다고 하네요.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 가면 좋아. 아, 그래서 우리가 각각 약을 먹잖아. 물을 마셨을 때 혈액에 30초, 뇌에 1분, 피부에 10분, 간과 심장 같은 장기엔 20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물 섭취로 건강을 유지하길 바라며 물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핑! 나리와 피오나의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의 요리는 오리탕입니다. 맛있는 오리탕을 끓이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오리, 생강, 청주, 통마늘, 대파, 쑥갓 또는 부추, 팽이버섯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뭐 정확한 양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각자 네.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겠죠. 씻은 오리는 생강, 청주를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네, 대파는 3cm 길이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 놓고 한 소끔 끓인 오리를 다시 한번 씻어준 후 물을 넉넉히 넣고 마늘 넣고 또 끓여줍니다. 네, 오리가 다 익으면 건져서 살을 발라냅니다. 오리 삶은 물에 발라놓은 오리살과 팽이버섯, 데쳐놓은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얼큰하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첨가해도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고춧가루를 빼도 되겠습니다. 오리탕이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쑥갓 또는 부추를 넣고 살짝 끓인 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참 쉽죠잉? 얼마나 맛있게요? 늘 마시는 물이지만 물만 자주 마셔도 질병의 3분의 1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 제대로 알고 마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나리 피오나 쓰리언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해요.